여기는 목동의 오목공원이라는 데인데요. 목동에는 뭐 파리공원, 오목공원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원들이 있는데, 여기 오목공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매우 유명한 건축가가 한 것처럼 2층으로 되어 있는 탐방로하고 산책로길을 만들어 가지고 공원이 완전히 리노베이션이 됐습니다. 주변에 SBS 사옥이 있고, 그리고 목동에도 SBS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CBS가 있는데 전 오늘 CBS 촬영이 있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SBS 촬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일찍 나온 거는 이 오목공원 리노베이션 된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찍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막상 실제로 걸어보니까 옛날에 오목공원은 이렇지 않았었는데 확실히 달라지고 나서는 굉장히 멋져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층 뷰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2층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2층 뷰고요. 2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가 있고 산책로 중간중간마다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1층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가운데 있는 공간을 사방에서 둘러보게 설치를 해놨고, 그리고 통로로 사용이 되도록 문제가 없게 모든 부분에 다 개구부를 뚫어놨기 때문에 이런 조형물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썰 풀었던 게 다 날라가서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오목공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목공원은 과거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뀌었고요. 새롭게 바뀌면서 목동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뭐 굉장히 멋있는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멋있다는 말로는 부족하고요. 그냥 건축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건축에서는 그 공간을 의미하는 스페이스라는 영단어는 이제 공간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장소를 의미하는 거는 place인데요. 건축에서는 공간이랑 장소를 굉장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고요. 장소는 마치 대명사처럼 누군가에게 어떤 장소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지역을 장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도시학에서는 이런 장소에 대해서 애착이 생기는 것이 도시의 가장 큰 발전의 한 철학의 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장소에 대한 애착, 그거를 약간 서양에서는 좀 라틴화 시키는 걸 좋아하니까 장소를 토포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토포스에 애착이 생겨야 된다고 해서 이거를 필리아라고 불러서 토포필리아라는 개념으로 요즘 현대의 도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를 토포필리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말로 설명을 하면은 장소 애착이니까, 장소 애착이 있는 게 도시민들에게는 구심점이 될 수도 있고 경험 기억을 제공할 수도 있고 많은 부분에서 설명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포필리아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명도 필요하고 애착을 가질 만한 공간 설계도 필요한데, 여기 오목공원은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잘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도쿄 투어를 많이 하는데요. 도쿄 시부야에 가면은 미야시타 파크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초에 갔나? 그래서 굉장히 많이 유명해진 그런 건물이고요. 그리고 23년 말에 아자부다 힐스가 건설이 되면서 그 롯본기 옆에 아자부 주반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아자부다 힐스에도 요새 많이 가고 이러면서 최근에 도쿄 투어를 정말 많이 가고요. 그런 데를 가면은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좀 애착이 생기도록, 특히 미야시타 파크는 잘 안 쓰여지던 공간을 3층부를 공원화하면서 요즘에 소위 도쿄 힙지리들은 다 거기 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제가 갔을 때도 그냥 시부야에 사는 도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하고 뭔가 그냥 좀 특이하게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힙한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미야시타 파크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성을 갖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미야시타 파크 건축 자체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는 뭐 상업시설 돼 있고 1, 2층은, 그리고 위로는 건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오목공원도 오목공원 보고 나서는 사실은 거의 미야시타 파크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상업시설이 바로 붙어 있지 않죠. 어차피 현대백화점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공간감을 제공해주고 과거의 역사로부터 계속해서 오는 것을 승계했기 때문에 여긴 정말 잘 만들어진 지역이죠. 아마 목동에 사시는 분들은 오목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추억을 갖고 계실 거고요. 그런 추억들이 결국 우리 인간을 규정을 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거는 기억의 집합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험 기억을 주는 이런 공간에 애착이 생길 수밖에 없고, 토포필리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게 자기 동네의 사랑이 되는 거고, 동네를 사랑하게 되면은 거기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를 써가지고 해당 지역을 이제 정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도시를 다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현대 도시에 필요한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은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소에 대한 애착이라는 거는, 저는 어렸을 때 살았던 제주도 집이 초가집에 살았었는데요, 제주시에서는. 근데 그게 중학생이 되니까 다 철거가 돼가지고 주차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터에 차가 몇 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좀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초등학교 때 뛰어놀았던 그 장소가 사라졌고 그냥 그 애착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재건축도 다 그런 방식인데요. 과거 세대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고 마치 초현대 주택만을 지어서 막 그게 항상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 정책 되게 비웃었지만은 종전에 있었던 한 동을 남겨놓자 막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치 그 당시에는 한 동 남겨주고 그러니까 뭐라면은 박원순 시장은 현대화된 도시 서울과 재건축을 반대하는 그런 인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정책을 부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더 비판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재건축되어 있는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한 동을 남겨놨다면은,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에 토포필리아가 생겼을 거고요. 그렇게 생긴 애착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 거주민뿐만 아니라 종전 살았던 사람과의 유대도 생기고 굉장히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현대화적으로 현대식으로 다 바꿔버리게 되면은 사진에서만 존재하는 거고요. 그거는 스페이스도 아니고 뭐 플레이스는 더더욱 아니고 장소가 될 수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웹하드에 떠도는 메모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는 더 이상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애착이 생길 수도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무조건 단절하고 무조건 신식으로 짓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그런 게 연계가 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시간적인 연속성을 주려는 시도 자체를 저는 그때 괜찮다고 봤었는데, 뭐 온통 부동산 씬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하면은 일반 분양 줄어들고 돈도 안 벌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날선 비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류의 철학은 그냥 서구권 도시학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서구권 도시학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전 세계 40개 대도시들이 C40라 그래가지고 40개의 도시니까 C40가 되는 건데, 그 C40에서 이런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철학들이 다 정립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토포필리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병착륙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압구정이든 아니면 남아있는 잔존 재건축을 하는 데에서는 경험 기억을 이어가고 장소성을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건축할 때 조금 고려해 보는 것도 막 나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특정 공간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썰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공간이 더 사랑받는 게 당연하거든요.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정비 사업을 할 때도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동이랑 CBS에서 이제 좀 있으면 촬영이 있어서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오늘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러 오고 또 항상 재건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러 오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내년 정비 사업에서 목동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안전진단 면제를 해주면서, 면제는 아니지만 조합 설립 인가를 할 수 있게 해준 정책이 25년 6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는 그런 상당한 정비 사업의 러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막
그런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마치 새 거가 다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일정 부분은 신구의 조화를 통해 가지고 과거의 장소와 미래의 장소가 연결되는 브릿지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목공원도 뭐 그렇게 사실 그런 철학이 반영이 돼서 이 공간 설계가 된 거거든요. 여기가 그냥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파리공원 입봄 역시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정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있겠지만은 저는 뭐 굳이 도쿄 미야시타 파크 가지 않더라도 오목공원 투어만 시키더라도 사람들한테 되게 많은 거를 느끼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날씨가 좀 더 좋았으면은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와보니까 단풍이 들어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단풍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단풍 들었다 막 이렇게 밖으로 나다니니까 저한테 자꾸 여성 호르몬이 얼마냐 막 뭐 호르몬을 체크해봐라 이래가지고 저 매우 건강하고 이제 정력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걱정 안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뭐 그렇지만 뭐 인간이 결국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존재여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변해간다 하더라도 거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튼 시세판 이제 주식 시세판이나 부동산 시세 파악 좀 그만하고 오목공원 같은 데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그냥 장소성이란 무엇인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자 자신의 기억에 어떤 장소가 있는데 그게 없어졌을 때 그 뭐 저도 충격이 있었지만 그런 충격이나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그냥 스페이스를 충실하게 꾸민다고 그게 좋은 부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의 집합체가 정말 좋은 부동산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보다 구도심이 그러니까 원도심 지역이 더 많은 추억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 정비가 잘 됐을 때 훨씬 더 파급력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그냥 신도시 짓고 원도심 버리고 신도시 짓고 원도심 버리고 하면서 계속해서 과거와 단절시키고 도포필리아가 생기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 정책을 써서 소멸이 되는 거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애착이 있어야 아끼고 그 아낀 게 유지가 되면서 소멸이 안 되는 것이지 그냥 애착도 안 생기게 하면서 계속해서 새 거만 준다고 한다면은 결국 소멸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아이 키워보면 알겠지만 애착 인형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애착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애착 공간이 없는 부동산 정책을 지금이라도 지향해야 될 거고요. 공간에 대한 애착이 생기도록 부동산 정책을 또 도시 계획을 해 나가시는 게 그게 지방 소멸 막고 픽아웃 막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똑똑하고 뭐 그러신 높으신 분이 많아가지고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여기 또 40대 한량 아재가 걱정이 돼서 유튜브 킨 거고요. 요즘 브이로그 많이 하는 이유는 내년에 도쿄에 한 달살이 하러 가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연습해 보는 개념에서 브이로그 하는 건데요. 아마 거기 가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랑 비교해 가지고 이런저런 다른 여러 가지 환경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할 말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채부심 채널 좀 사랑해 주시고 우리 채널도 애착이 가는 채널이 돼야 되는데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